자, 반갑습니다. 랜덤멘트 부동산 아카데미 원장 박우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랜덤멘트 TV가 월요일과 목요일이 라이브 방송만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유튜브 가족들이 그때그때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면서 어떤 핫투자체라든지 새롭게 또 떠오르는 개발 호재 지역을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보다 보니까 보통 1시간 이상 분량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 구독자님들이 회원님들이 연락 오시기를 이제 저희들이 그냥 핫한 지역을 가지고 썸네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녹화를 해서 그때그때 이제 부동산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꼭 좀 부동산에서 보는 안목이라든지 서로를 또 이렇게 또 보면서 체크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찍어서 좀 올려달라 하고 분량도 또 한 15분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은 계속해서 녹화보다 라이브 방송으로 갈 거고요. 우리 최 대표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시로 그때그때 우리 유튜브 우리 가족님들께서 토지를 보는 안목, 비례가치 있는 땅을 어떻게, 그리고 서로상으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사업에 있는 지침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도로에 대한 이렇게 가치라든지 공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찍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녹화를 해서 이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올려봐드리고 또 부동산 뉴스를 제가 이제 한 요일을 택해서 일주일마다 일어나는 새로운 팩트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이제 이슈는 제가 반드시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면은 거기서 발급을 받든지 또 열람을 해보면은 문화재라는 말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고 도시지역에 자연녹지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구구역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지정문화재 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행상 변경 대상구역, 또 역사문화, 또 환경관리지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그렇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당황을 하지 마시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발급을 받고 열람을 했을 때 요즘 새롭게 사이트가 이제 운영 중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토지 이음이라는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금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잘만 활용하고 볼 줄만 알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하나의 지번을 제가 열람을 하면서 그 열람된 물건을 가지고 이제 그 문화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사이트를 보시고 만일에 이해가 되시면은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완전히 문화재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세부적인 것을 전체적인 다 못하더라도 다음에 또 제가 더 깊이 있는 것까지 또 1탄, 2탄 이렇게 해나갈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알아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부터 제가 그 사이트를 토지 이음이라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를 열어놓고 제가 하나의 대상의 토지를 상대로 해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검색을 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이트를 토지 이음이라는 이 사이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열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전체의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전체 화면에 위에 내가 쓰는 사이트를 쭉 깔아놓고 있습니다. 예, 산지 정보 시스템, 산림 정보, 루리스, UPIS, 디스코, 법제처, 그다음 지지옥션, 네이버의 카카오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전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가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렇게 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오늘 알고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지번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울산광역시에 이제 울주군에 있는 나사리에 있는 땅인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제가 울주군에 있는 서생면이네요. 서생면에 있는 나사리의 땅인데 서생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나사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98번 다시 7번지라는 이 토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그 오늘 상담이 들어왔어요. 이 땅이 서울 때니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이제 상담을 해 주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번을 이렇게 나사리 일반에 398-7번지라는 것을 열람을 해 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에 보면은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주소가 나오고 지목이 나오고 면적이 나왔는데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보니까 국토국계법에 따른 지역 지구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기 유보 지역이라서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반 시설만 제대로 갖춰 있다면은. 그런데 이제 이 밑에 보면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토지는 거의 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 보니까 역사 문화 변경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사 문화 변경 보전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로 열고 보면은 행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문화재 보호법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번이 이 토지에 걸려가 있는 게 오른쪽에 법례에 보면은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 이 라인에 걸리는 안쪽에 거는 이게 걸린다 이 말이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른 지번 하나 더 올려 보겠습니다. 나사리 산 해가지고 자, 여기서 보세요. 산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36번지라고 이렇게 또 쳐보면요. 자, 이렇게 열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역사 문화 행상 변경 대상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보니까 도시 지역이면서 보전 녹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요. 이제 자, 여기에는 보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요. 지정문화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해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지정문화재 면적을 제한 지역으로서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법에 대해서 다시 또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는데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다. 지정해 놓은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문화재라는 게 또 있거든요. 지정문화재는 또 이렇게 지정문화재는 중요유형문화재, 뭐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 명성 천연기념물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구역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법에서 지정문화재인데 이 지정문화재는 서생나사 봉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정문화재가 있고 아까는 여기 여러분들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고 되어 있을 것 앞에 우리가 검색한 거는요. 그런데 이 36번지는 나사리산 36번지는 지정문화재도 권리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도 권리가 있고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 또 그리고 행상 변경 대상 구역까지 같이 걸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하고 아까 처음에 검색한 토지하고는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 지도로 가지고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우리가 이 확인 도면에 보면 오른쪽에 키우는 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요걸 더블 클릭을 하면요. 요 클릭을 해주면은 화면이 커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줄여봅니다. 이렇게. 줄여보면은 여기서 나사리 산 36번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에 이렇게 열람을 하면은 아까 그 도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역 지구에 따라서 색상이 표시가 되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거는 국계법에 대한 토지에 따른 지역 지구고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개별 지역에서는 여기에서 문화재가 싹 들어가 버려요. 국토계획법에서 보면은 문화재가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요 지역을 이렇게 키워서 자, 이렇게 이제 개별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를 다른 법령을 넣어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걸 줄여봅니다. 이렇게 이제 줄여보면은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줄여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좌측에 카테고리가 떠요. 이걸 키우면은 안 뜹니다. 키우면은 이걸 더 줄여버리면 쏙 들어가 버려요. 여기 보면은 용도 지역만 떠요. 용도 지역만 뜨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 지구 해가지고 넓게 분포된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 이렇게 뜨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확대를 시키면은 떠오릅니다. 밑에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한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가 떠올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토지이용 계획안에서 나타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지정문화재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문화 환경보전구역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요. 여기 딱 보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딱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정문화재가 이제 요거는 고시된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아까 요게 이제 나사 봉수대라고 이야기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정문화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정문화재 구역이라고 뜨면은요. 이렇게 안쪽에 딱 보면은 지정문화재 구역이라고 딱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지정문화재 구역인데 요게 이제 봉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 지정문화재 구역에서 이제 요 지금 반지름 30m씩을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는데 이 센터에서 30m씩을 이제 이 주변에 반경을 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보호구역에서는 건축 행위를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정문화재를 제가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있거든. 요걸 또 쳐보면은 딱 이렇게 지정문화재를 주변을 끼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이 섹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번과 예를 들어서 산 32-9번지를 떼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거는 딱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지정문화재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떠오르면은 이 라인이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산 32-11번지도 이 부분은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지정문화재라는 거는 안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이 그러면 지정문화재에서 반경 이렇게 30m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거의 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거기에 그 나사리 그 뭡니까? 398-7번지는 요 하나만 권리가 있었거든요.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고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반경 지금 이 색상 안에 들어오는 거는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면서 문화재 행상 변경 대상구역이다.
허가를 받아라 하는 구역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걸요, 거리를 이렇게 재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문화재에서 이제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지름을 이렇게 재보면요, 딱 500m입니다. 이게 500m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폭이 500m로 들어가는 쭉 이 라인은 전부가 이렇게요, 요렇게 거리를 재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역사 문화 환경 보전 대상 지역을 해서 거리를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반경으로 이렇게 재면은 500m 안에 들어가는 거는 역사 문화 대상 구역이다. 허가 대상 구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 행상 변경 대상 구역 딱 500m거든요. 요리 뺑 둘러서 500m까지는 요게 이제 문화재에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토지 이음에는 이걸 이제 저희들이 요 땅이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이 확대를 시키고 이걸 축소를 시키면은 좌측에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여기에 내가 만일에 이 안에 이 번지 같으면은 이 부분이 행상 변경 대상 구역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권리가 있는 땅 같으면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걸린다는 거고요. 이 센터에 권리가 있는 땅에는 지정문화재 구역으로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문화재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런 지역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요 지역 같으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제가 하나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요 지역을 가지고 요 지번을 떼면은 이 문화재에 걸리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재의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역사문화 행상 환경보전지역, 이게 자 지정, 그렇죠, 문화재 보호는 반경 30m 정도, 그리고 보호구역에서 반경 500m 폭까지는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로서 끝난다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토지음에서 보여주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만일에 이 지금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이 섹터 안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는 토지음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등급에 따라서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등급에 따라서 첨수도 제한받을 수 있고요. 등급에 따라서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도 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이제 조경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높을수록 가치는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지위험에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등급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화재청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문화재청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문화재 공간 정보라는 이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자, 문화재청의 이 홈페이지에서 쭉 좀 내려오면은요, 중간 지정 정도 되면은 유유자역 바로 앞 밑에 문화재 공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더블 클릭을 하면요, 문화재 공간 정보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까 지번을 이렇게 치면요, 그 주변에 지번이 올라오는데,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바로 그냥 지도를 바로 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자, 아까 지금 나살이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나살인데 통합 검색에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그 땅이 요 지금 이 부분인데, 이걸 이제 통합 검색에서 자, 레이어를 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이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밑에 카테고리가 지정문화재, 아까 지정문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고도지구, 연속지구라고 나타나요.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통합 검색에서 레이어를 검색을 이렇게 캡처를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아까 제가 거기에서 지정문화재가 있었거든요. 나사 봉수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요걸 클릭을 해주면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지정문화재가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는 제가 그 땅이 여기 지정문화재가 앞에 요 있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요게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나왔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제 문화재 이제 행상 변경 허가구역이다. 그렇죠. 그다음 역사문화 환경 보전구역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보전지역.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제 토지위험에는 이 부분만 나왔지 구역은 표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이제 문화재 행상 변경 허가구역인데 이 중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이 안에 요 라인에 지금 1구역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1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 안에서도 1구역 안에 들어가는 땅과 이게 1구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토지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여기는 또 1구역이 아니고 여기는 4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행상 변경 대상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4구역에 안에 들어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1구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청수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심의를 하게 되면은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언론에서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지자체에서보다는 문화재청에 협의를 거쳐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정리를 합니다. 토지 위험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 그 토지를 자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발급을 받았을 때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발급을 받았을 때 이렇게 자 여러분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발급을 받으면은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지정문화재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는 이런 이제 법령에 문화재법에 의한 이런 법령이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넘어갔을 때는 이럴 때는 지도를 확대를 해서 그 지도가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옆에 카테고리가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때 옆에 카테고리를 보고 자 지정문화재가 뭐 어디냐? 그럼 지정문화재가 여기구나, 이 땅이구나, 이 안에 들어가는 번지는 지정문화재가 권리가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구역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반경 30m까지는 보호하는 거구나. 이거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지역이 어디냐? 그럼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서 끝내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 문화 또 보호구역에서는 아까 이제 문화재 행상 변경 허가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허가를 갖다가 무조건 다 받는데 내가 보는 땅에서도 그 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문화재청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청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의 사이트를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문화재청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땅에 여기 중간에 유유자적 밑에 보면은 문화재 공간정보라는 이게 여러분들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문화재 공간정보 카테고리에서 나사 해수욕장 주변이 아까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럼 이 지역을 열어놓고 통합 검색에서 오른쪽에 카테고리가 보면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에서 여기 열면은 4개의 카테고리가 올라오는데 지정문화재가 아까 있다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까 토지위험회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지정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뭡니까?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보면은 구역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1구역과 4구역으로 달라지는데 원래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의외로 1구역이 아주 분포가 넓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1구역 안에 들어가는 땅과 4구역 안에 들어가는 땅은 천차만별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랜덤엔터 TV에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소중한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이제 저에게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 앞쪽에 여러분들 우리가 랜더멘토 TV 또 랜더멘토 부동산 아카데미 전화번호가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전화번호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랜더멘토 이제 원장 박우상이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 문화재에 대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은 강의를 했고요. 다음에는 또 도로구역이 뭔지, 또 하천구역이 뭔지, 또 여러 가지로 걸려가 있는 모든 이제 또 우리가 바닷가 쪽으로 가면은 갱간녹지가 뭔지, 특화 갱간 지역이 뭔지, 수변 갱간이 뭔지, 뭐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로 이게 토지 위험을 보면서 한눈에 그냥 탁탁탁탁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제가 팩트만 가지고 열심히 찍어서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가 좋았다면은 뭡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는 결국은 이제 재능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이라는 좋은 가지고 재미를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다시 또 좋은 정보를 찍어 올리기로 약속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